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15층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6살 남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성주는 그 아이를 목숨 걸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새벽 2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15층 복도에 걸레질 소리만 났어요. 박성주는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을 닦았습니다. 68세. 야간 청소부로 일한 지 12년째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투숙객들은 모두 잠들었고 성준만 홀로 움직이고 있었죠. 걸레를 헹구고 다시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몇 년 전부터 디스크가 있었지만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진통제 한 알로 버티는 게 고작이었죠. 성주는 잠시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네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성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복도 끝까지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어요. 낡은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어요. 아직 2시간이 남았죠. 성주는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지만 물로 넘겼어요. 창밖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12월 끝자락이었어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었죠. 성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손때가 묻어 가죽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지갑을 펼쳤어요.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어요. 젊은 성준이 5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놀이터였죠. 그네와 미끄럼틀이 보였어요. 아들 이름은 민우.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나? 작은 중얼거림이 휴게실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30년째 답이 없었죠. 성주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성주는 직원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고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옷걸이에 걸린 작업복을 보니 소매가 많이 닳았죠.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색도 바랬어요. 하지만 새 옷을 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성주는 옷깃을 여미고 걸었어요. 역 근처 쪽방촌까지 걸어가야 했죠. 20분 거리였지만 버스비를 아끼려 늘 걸었어요.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성준을 따라왔어요. 쪽방촌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를 지나 방문 앞에 섰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2평 남짓한 방. 낡은 이불과 작은 전기장판, TV 하나가 전부였어요. 성주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반백이 넘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사진을 다시 꺼내 펼쳤어요. 민우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30 중반이 됐겠네요.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그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중얼거림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라면 냄새가 났어요. 성주는 지갑을 도로 서랍에 넣고 라면을 먹었죠.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배는 찼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성주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죠.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에게도 찾아지지 않은 채 성주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1995년 봄이었어요. 성주는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직원 5명, 낡은 기계 몇 대가 전부였지만 먹고 살만 했어요. 아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5살 아들 민우와 단둘이 살았죠. 성주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공장 일이 바빴지만 주말만큼은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민우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뛰어나와 안겼어요. 아빠!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피곤을 잊게 했죠. 성주는 민우를 안아 올리고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민우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어요. 성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공장은 그럭저럭 돌아갔어요. 거래처가 안정적이었고 민우 유치원비 정도는 낼 수 있었죠. 성주는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 애썼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놀이터에 갔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민우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그해 4월 주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성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미수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죠. 성주는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어요. 은행에 찾아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새 거래처를 찾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일은 쉽지 않았죠. 5월 다른 거래처도 연쇄 부도가 났습니다. 성준 공장은 일감이 끊겼어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성준은 직원들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한 달이 2달, 3달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6월에는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가 밀렸어요. 성주는 다른 은행을 찾아갔지만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죠. 급한 대로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월 오픈이었어요. 성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하지만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7월 공장 기계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성주는 집 안살림도 하나씩 팔았죠. TV, 냉장고, 소파.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거 다 파는 거야? 성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잠깐이야. 곧 다시 살게. 8월 빚이 2억을 넘었어요.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독촉 전화였지만
곧 집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죠. 박성준, 문 열어. 성준은 민우를 방 안에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거친 얼굴에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고? 이미 석 달이 넘었어. 남자 하나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팔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민우가 나왔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아버지 뒤에 숨었죠. 애가 있었네? 남자가 민우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새끼라도 팔아서 갚아. 알았어? 성주는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나갔어요. 하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들겼고 전화로 욕을 퍼부었어요. 성주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9월 어느 날 밤 성주는 결심했습니다. 민우를 먼 친척 집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충남 논산에 사는 고모부였습니다. 만난 지 오래됐지만 성주는 전화를 걸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성주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고모부는 난처해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주는 민우를 안고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 얼굴만 빤히 쳐다봤죠. 성주는 운전대를 잡고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거리였어요. 민우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성주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민우야, 아빠 금방 데리러 올게. 응?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럼 착하게 있어야 돼. 알았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주는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참았죠. 고모부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주는 민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모부가 민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걱정 마. 잘 돌볼게. 성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1년만요. 제가 빚 정리하고 꼭 데리러 올게요. 민우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성주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아빠가 사랑해. 민우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데려갈 것 같았거든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민우가 보였어요. 아이는 현관에 서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죠. 성주는 눈물을 머금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성주는 서울로 도망쳤어요. 이름을 바꾸고 일용직 일을 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빚을 갚고 민우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마음 하나로 2년이 흘렀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1년이 더 지나서야 빚을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민우를 찾으러 논산에 갔습니다. 하지만 고모부는 이미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겼어요. 주변 이웃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전에 이사 갔어요. 성주는 절망했어요. 고모부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퇴사했습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었어요. 성주는 민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년간 찾아 헤맸어요. 고아원에도 문의했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디에도 없었죠. 성주는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즈음부턴 찾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성주는 민우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책감과 미안함에 사진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30년째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어요. 2025년 12월 20일 새벽 3시, 성주는 1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걸레를 헹구려 휴게실로 가려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죠. 띠리리리링. 화재 경보였어요. 성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천장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층에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성주는 재빨리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투숙객들이 황급히 방에서 나와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 맨발로 뛰는 사람들. 성주는 15층 복도로 돌아가 손님들을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계단으로.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주는 15층 복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1501호부터 1515호까지 문을 두들겼어요. 계신 분 있으세요? 대부분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1508호 앞을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성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문 앞에 한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어요. 잠옷 차림의 맨발이었죠.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성준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성준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 섰어요. 괜찮아? 엄마 아빠는? 모르겠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이는 성준 목을 꽉 감쌌습니다. 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성준은 비상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방향을 잡았어요. 뜨거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계단 문을 열었어요. 연기가 계단까지 차올랐지만 복도보다는 나았습니다. 성주는 아이를 꽉 안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층, 두 층. 허리가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놓치면 안 됐거든요. 14층, 13층, 12층. 12층을 지날 때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이가 성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작은 목소리였어요. 성준은 아이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다 왔어. 11층, 10층, 9층. 성준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어지러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고 계속 내려갔어요. 난간을 잡은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땀인지 뭔지 모를 액체가 손바닥에 묻었어요. 8층, 7층, 6층. 숨이 가빴습니다. 성주는 기침을 하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성주는 불안했어요. 얘야, 너 괜찮아? 응. 다행이었어요.
5층을 지날 때쯤 소방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성준이 소리쳤어요. 소방관 한 명이 달려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괜찮으니 아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다른 소방관이 성준을 부축했어요. 천천히 내려가시죠.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이미 대피한 투숙객들로 북적였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구급대원이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연기 많이 마셨네요. 잠깐만 이렇게 계세요. 성준은 산소 마스크를 통해 숨을 들이마셨어요. 조금씩 폐가 시원해지고 기침이 가라앉았어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성준은 아이를 찾았어요. 아이는 구급대원 옆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무사했어요. 성준은 안도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호텔 지배인이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를 구해주셔서. 성준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배인은 성준 손을 꽉 잡았어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인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아이를 구했을 뿐이었죠. 성준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놀란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지우야. 남자가 아이를 찾으며 소리쳤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남자는 아이에게 달려가 꼭 안았어요. 여자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이 부모가 온 겁니다. 성준은 조용히 자리를 뜰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남자가 지배인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차에 짐 가지러 잠깐 내려갔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배인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다행히 무사하셔서. 그러고는 성준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아이를 구해주셨습니다. 남자가 성준 쪽을 봤습니다. 성준은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남자는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도 함께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은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성준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준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자도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우리 지우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준은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려 했어요. 연락처를. 성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성준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당황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하지만 성준은 이미 로비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통로 쪽으로 향했어요. 남자는 성준을 따라가려 했지만 아이가 아빠를 불러 멈췄습니다.
성주는 직원 통로로 들어가 탈의실로 갔어요. 작업복이 연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성주는 작업복을 벗고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물로 씻었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갔어요. 밖에는 소방차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성주는 그 옆을 지나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식혀줬어요. 쪽방촌으로 가는 길. 성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오늘따라 별스러웠던 하루,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성주는 한숨을 쉬며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민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38세, IT 보안 솔루션 회사 대표였습니다. 강남 오피스 15층, 넓은 사장실. 오늘따라 민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어젯밤이 떠올랐죠. 불구덩이 갔던 호텔 복도, 그리고 아들 지우를 구해준 노인.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었지요. 만약 그때 그 노인이 지우를 구하지 않았었다면 민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어제의 화재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12층에서 15층 화재. 6살 아이 구조한 청소부. 하지만 그 사람 사진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일주일째 그 노인이 떠올랐어요. 휴대폰을 들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지배인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박민우입니다. 저번에, 사장님, 기억합니다. 혹시 그때 저희 아들 구해주신 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드리기는. 하지만 사장님 상황이 특별하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책상 위에 펜을 두드렸습니다. 그 노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 구부정한 등 거친 손.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민우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제대로 된 사례를 하고 싶었어요. 이틀 후 지배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분 성함은 박성준이십니다. 저희 호텔 야간 청소 직원이에요. 민우는 펜을 들었다가 흠칫했어요. 박성준, 연세는요? 1957년생이시니까 68세십니다. 민우 손이 멈췄습니다. 1957년생. 민우는 천천히 받아 적었어요. 출신 지역이 혹시? 직원 기록에는 경기도 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우는 숨이 막혔어요. 펜을 놓쳤습니다. 책상 위로 펜이 굴러떨어졌죠.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몇 년 전 떼어둔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부 박성준. 생년월일 1957년 3월 12일. 본적지 경기도 부천시. 민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책상에 손을 짚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아니, 우연이었어요. 그저 우연.
민우는 호적 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 모두 일치했어요. 민우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0년간 찾던 사람, 30년간 원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구해줬습니다. 민우 가슴이 무너졌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민우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어요. 네, 금방 가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호적 등본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민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시죠. 하지만 회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보고를 했지만 민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성준, 아버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혔죠. 민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응, 무슨 일이야?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다시 물었어요. 민우 씨?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찾았어. 정말? 다행이다. 살해 제대로 해야지. 응. 선영은 민우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우 씨, 괜찮아?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민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 선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죠. 아빠!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우는 아들을 안았어요.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지우가 레고를 보여줬어요. 로봇 만들었어. 민우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선영이 반찬을 놓으며 물었어요. 그분 연락처 받았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영이 웃었어요. 잘 됐다. 제대로 감사 인사 드려야지. 우리 지우 목숨 구해주신 분인데. 민우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선영이 이상하다는 듯 민우를 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지우를 재운 후 민우는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호적 등본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민우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어요. 5살.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갔던 기억. 아버지가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높이 날았어요. 민우는 웃었죠.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그게 즐거웠던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 후 낯선 집에 맡겨졌습니다. 고모부라는 사람이었어요. 민우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빠는? 고모부가 달랬죠. 금방 온대.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민우는 6살 때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모부가 이사를 가면서 데려갈 수 없다고 했어요. 민우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 없이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돈을 모아 대학을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학비 대출을 받았어요.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 후 창업했어요.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민우는 모든 걸 혼자 이뤘어요. 아버지 없이. 민우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버렸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호텔 청소부, 쪽방에서 홀로 사는 노인. 민우는 호적 등본을 내려놓았어요. 책상에 손을 짚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서재문을 두드렸어요. 자러 안 와?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금방 갈게. 선영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민우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슨 일인데? 민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선영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빨리 자. 너무 무리하지 마. 선영이 나갔어요.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아버지,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2월 27일 밤, 민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적 등본을 또 꺼내봤어요. 선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앉아. 민우는 서류를 덮었어요. 응, 금방 갈게. 하지만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민우 옆에 앉았어요. 며칠째 이상해. 무슨 일이야?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민우 손을 잡았어요.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민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지우 구해준 그분이.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찾았다며? 민우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야. 선영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호적 등본을 펼쳤어요. 확인했어. 이름, 나이, 본적지. 다 맞아. 선영은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봤어요. 정말이야? 정말? 응. 30년 만이야. 갑자기 나타나 우리 아들을 구해준 거지. 선영은 민우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가가야 하나. 선영은 한참을 민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가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 원망한다면서도 사실 그리웠잖아. 그래서 30년을 찾았어. 이제 만났는데 그냥 보낼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를 구해주셨어. 그것만으로도. 한번 만나봐. 이야기 들어봐. 민우는 선영을 봤어요.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민우는 차를 몰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맞은편 무인 카페에 앉아 호텔 뒷문을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뒷문이 열렸어요. 성준이 나왔습니다. 낡은 점퍼, 구부정한 등.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 성준은 천천히 역 쪽으로 걸었어요. 민우는 카페에서 나와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성준은 역을 지나 쪽방촌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 2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골목 입구에 섰어요. 페인트 벗겨진 건물을 봤습니다. 저런 곳에서 30년을. 민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12월 30일 저녁 민우는 호텔로 갔습니다. 프론트에서 성준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성준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제 아이. 성준이 민우를 알아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성준은 난처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민우가 말했어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준은 민우 눈을 봤어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근처 작은 식당.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2개가 나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혼자 사십니까? 네. 가족은요? 성준 손이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민우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옛날에는요? 성준이 민우를 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묻나 싶은 표정. 하지만 대답했어요. 옛날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우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은요? 모릅니다. 왜요? 성준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헤어졌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몇 살 때요? 5살. 성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전입니다. 민우는 성준을 봤습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 30년 무게가 그 어깨에 있었어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왜요? 친척에게 맡겼는데 연락이 끊겼거든요. 성준이 말을 이었어요. 빚이 많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아이를 들먹이며 협박을 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런 걸 물으십니까?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제 아들을.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식당을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우는 골목에 멈춰 섰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원망, 그리움, 모든 게 뒤섞였어요. 성준은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민우가 나간 문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젊은 남자, 왜 저렇게 물었을까? 왜 떨었을까? 테이블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성준은 집어들었어요. 박민우, IT 보안 솔루션 대표. 박민우, 내 아들 이름도 민우. 성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같은 성, 같은 이름. 38쯤 되어 보이는 나이. 혹시? 성준은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식당에서 나가 쪽방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도착했어요. 명함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명함 옆에 놓고 봤습니다. 새벽까지 2개를 번갈아 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주는 쪽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호텔에 전화했습니다. 며칠 쉬겠습니다. 지배인이 허락했어요. 성주는 방 안에 앉아 명함만 봤습니다. 박민우, 그리고 5살 민우의 사진, 그리고 저 눈빛, 떨리던 목소리, 왜 포기하셨냐고 따지듯 물었던 말. 성주는 무슨 맘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신하기 두려웠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명함의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죠. 손가락이 떨려서 내려놓았어요.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또 내려놓았어요.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아침, 성주는 결심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봤어요. 강남. 성주는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가야 했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강남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정장 입은 사람들. 성주는 그 사이를 걸었어요. 명함 주소를 찾았습니다. 15층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성주는 멈칫했어요. 자신의 차림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이 성준을 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준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민우 사장님, 뵙고 싶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약속이 없으시면. 성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만. 돌아서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민우가 나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민우의 출근 시간이었어요. 민우는 로비를 가로질러 걷다가 성준을 봤습니다. 걸음이 멈췄어요. 성준도 봤습니다. 둘은 서로를 봤어요. 성준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성준이 민우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봤어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1987년 3월생입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본적지는 경기도 부천입니까?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민우냐? 민우는 성준을 봤습니다. 네. 성준은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우가 성준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성준은 민우 팔을 잡고 겨우 섰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우야, 정말 너냐?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성준을 부축해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준은 벤치에 앉아 민우를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민우도 성준을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30년 만이구나.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디 있나? 어떻게 사나?
살아는 있나? 성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우는 성준을 봤습니다. 원망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 무너진 얼굴을 봤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 민우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꽉 쥐었어요.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어요. 6살 때부터 혼자 당신 없이 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도 취직도 결혼도 당신 없이.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3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왜 버렸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성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찾았다. 몇 년간 찾았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들을 구해서 제가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듭니까? 성준이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우 구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거든요. 진심으로.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까? 성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습니까? 민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성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아들입니다. 지우 사진이었어요. 당신 손자입니다. 성준은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성준은 민우를 봤어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고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성준에게 줬어요. 이번엔 제 번호입니다. 민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성준은 벤치에 앉아 민우 뒷모습을 봤습니다. 명함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때 그 아이가 지우. 내 손자. 성준은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명함을 보며 민우가 보여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한참 후 성준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성준은 벽에 기댔어요.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쉬겠습니다. 지배인은 걱정했지만 허락했어요. 성준은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박민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번호를 눌러봤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자격이 있을까? 손자를 만날 자격이. 어느 토요일 오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준은 문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지우가 함께요. 성준은 숨이 멈췄습니다.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성준은 대답을 못한 채 입술만 떨렸어요. 지우가 성준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성주는 지우를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들어올래? 성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 낡은 이불, 오래된 TV. 아무 말 없이 봤습니다. 민우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0년. 아버지가 살아온 곳.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가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나세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억한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성준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성준의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가 자길 구해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준은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보고 말하고 있었어요. 억지로 온 건 아닙니다. 아이가 원했습니다. 성준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지우가 성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저랑 놀아줘요. 가방에서 종이와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성준은 지우와 함께 바닥에 앉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지우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할아버지, 이게 뭔지 알아요? 성준은 그림을 봤습니다. 어설픈 선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성준은 지우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봤어요. 작은 손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 성준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자, 내 손자. 민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성준이 지우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 민우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화장실 다녀올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지우 손을 잡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지우 손을 씻기는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할아버지 좋아. 민우는 지우를 봤어요. 지우가 말했죠.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 하면 안 돼?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응. 지우가 말했어요.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있는데 나는 없잖아. 민우는 지우를 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우리 할아버지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민우는 지우를 안았어요. 꼭 안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지우가 성준에게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성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우리 할아버지래요. 성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를 한참 봤어요. 입술이 떨렸죠. 천천히 무릎을 꿇어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지우 할아버지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우가 성준을 안았습니다. 진짜 좋아. 성준은 천천히 팔을 들어 지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 아들의 생사도 몰랐는데 손자까지 있었습니다. 성준이 모르는 사이 민우는 자랐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성주는 그 어느 순간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자가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성주는 눈을 감았어요. 지우를 꼭 안았죠.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참 후 민우가 말했어요. 지우야, 이제 가자. 지우가 성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문 앞에서 민우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라. 목이 메었어요. 민우는 지우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성준은 문을 닫았어요. 바닥에 지우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집 그림. 성준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민우와 지우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성준은 지우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을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었습니다. 지우 웃음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어요. 민우는 주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왔습니다. 성준과 눈이 마주치면 돌아섰어요.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1월 말 어느 토요일 지우가 복도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성준과 민우만 방 안에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민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변명은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됩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된다. 민우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지우 때문에라도 오겠습니다. 성준은 민우를 봤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성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봤지만 애써 돌아섰어요. 이만 갈게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준은 민우 뒷모습을 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성준은 창가로 갔습니다. 민우와 지우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우가 민우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민우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성준은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올리고 손바닥을 댔습니다. 용서는 못한다. 하지만 온다. 성준은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을 펼쳤습니다. 5살 민우. 성준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지우가 그린 집 그림을 꺼냈습니다. 2개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성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이번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마다 민우와 지우가 왔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성준은 쪽방을 조금씩 정리했어요. 지우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석 하나. 지우는 그 방석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토요일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요. 성준은 민우를 봤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아내도 뵙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 후 성주는 민우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성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성준은 어색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영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성준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다가와 성준 손을 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우를 구해주시고 이제서야 헤어진 가족이 만나게 되었네요. 하늘이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성준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준비 많이 했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넷이 앉았어요. 선영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아버님. 성주는 어색했지만 받아 먹었어요. 지우가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성주는 지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성준을 봤어요. 성준도 민우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말은 없었지만 예전보다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식사 후 지우가 성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 방 보여줄게요. 지우 방으로 갔습니다. 벽에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가족 그림, 아빠, 엄마, 지우, 그리고 한쪽에 할아버지. 성주는 지우가 그린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른 밤 선영이 지우를 재우러 데려갔습니다. 거실에 성준과 민우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좋은 집이구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입을 열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성준은 민우를 봤어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가 기다릴 겁니다. 성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 선영이 나왔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버님. 환하게 웃었어요. 성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은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구나. 민우와 선영이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문을 나서며 성준이 돌아섰어요. 잘 지내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성준은 혼자 남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웃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이 맑아서인지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어요. 바람도 따뜻했죠. 마치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주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주머니에서 지우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림.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30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또 만날 겁니다. 그 다음 주도. 성주는 눈을 감았어요. 지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우리 할아버지래요. 그 목소리. 성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어요. 성주는 그 풍경을 한참 봤습니다.